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항고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면 항고를 하면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스튜디오 C1에서는 못 올리는 상황인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네, 제 꿈이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못 됐기 때문에 네, 대신 이제 물어보러 왔습니다. 저희가 뭐가 궁금했냐면 최근에 혹시 그 최강야구 뭐 하세요? 최강야구를 막 보진 않았는데 요즘 문제된 것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게 되면서 좀 재밌게 보게 됐습니다. 그 최강야구가 저도 이제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이슈기는 해요. 이게 방송국과 제작사 간의 이제 이슈인데 내용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니까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발단은 JTBC에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C1이라는 스튜디오랑 함께. 근데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JTBC 쪽에서 나중에 스튜디오 C1이라는 곳에서 자기네한테 제작비를 과다 청구했다.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다른 제작사랑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은 뭐 평범한 일일 텐데 스튜디오 C1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잘못한 거 없다라고 이제 분쟁이 생기면서 스튜디오 C1에서 불꽃야구라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데 최강야구의 핵심이 은퇴한 야구 선수들 그리고 아마추어들을 모아서 팀을 결성하고 훈련을 하고 리그 경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재밌는 포인트랑 감동을 주는 건데 이게 대부분 비슷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불꽃야구에서도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나오고 아마추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훈련을 해서 야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래서 JTBC 쪽에서는 이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너네가 저작권을 위반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걸 문제 삼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이제 가처분이 난 거죠. 그래서 제작을 더 이상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이 난 겁니다. 지금 C1 쪽에서 얘기한 제작비를 원래 회당 제작비가 아니라 턴키로 받기로 했다라고 한 게 있거든요. 그럼 턴키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받았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JTBC 쪽에서는 회당 출연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거는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나요? 보통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계약서가 어떻게 써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애매한 건데 해당 제작은 매회 얼마나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보고 그 회 편당 비용을 지불을 하고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올리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 건데 그거에 비해서 턴키는 한 시즌이면 한 시즌, 한 프로그램이면 한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 일정 금액,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 되겠죠. 모든 시즌에 대한 비용이니까 그거를 제작사한테 주고 제작사가 여기에 대해서 원했던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계약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산만 다른 게 아니라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모든 권한이 이제 제작사가 결정하면 되는 게 턴키인 거고요. 회당 얼마가 됐는지를 세세하게 이제 JTBC에서 따질 수 있는 게 편당 제작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JTBC가 제작비 집행 내역을 C1한테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C1 쪽에서는 공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공개를 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것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속 턴키 방식을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화장실 인테리어 해주세요. 이 업체한테 맡겼어. 그리고 잘하니까 요 방도 인테리어 해주세요. 커튼도 인테리어 해주세요. 이랬다고 치면 화장실 인테리어 할 때 얼마가 들었어요. 커튼 할 때 얼마가 들었어요. 이걸 따져가지고 만약에 커튼 했을 돈이 화장실로 가면 그 자체가 계약 위반인 거예요. 하나씩 맡겼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네요. 네. 근데 턴키 같은 경우는 이 집을 통째로 이 모양으로 해주세요 하면은 결과적으로 돈 받고 그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되는 거지 여기 낼 돈을 여기다 썼다 아니면 여기에 과다한 돈이 들어갔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턴키 계약 방식인데 만약에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공개를 해버리면 얘네들이 받은 돈도 공개가 되는 거지만 출연자들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얼마를 받았다 어떤 용역 회사는 얼마를 받았다는 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들의 정보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제작사인 그 스튜디오 측의 영업 노하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 것도 여러모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서의 내용이 턴키다 그러면 공개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논쟁되는 거리가 이제 저작권 이게 누구한테 있냐에 대한 게 좀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JTBC 쪽에 조금 우위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요 영상 네. 여기에 대한 저작권 누구한테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한테 있죠. 그쵸? 네. 왜 저한테 있죠? 여기서 의뢰를 했으니까.
근데 그렇진 않아요 꼭. 아, 그러니까 그래요? 만약에 내가 어떤 유명 화가한테 나 그림 하나만 그려줘 이래서 500만 원을 줬어. 그림에 대한 소유권 나겠지만 이 그림을 저작한 거 있잖아요. 이 저작권은 계약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이 만든 건 왜 나한테 있냐? 내가 계약서에 그렇게 써놨거든. 내가 변호사니까. 맞아요. 근데 계약서에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높은 확률로 계약을 할 당시에는 JTBC가 아무래도 교섭력이 있어. 쉽게 말하면 갑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써 있지 않았을까 싶고, 만약에 없었을 때, 그러니까 저작권을 어디에 귀속시킨다는 그런 조항이 없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제작 같은 거를 일반 뭐 저 같은 작은 유튜브 채널에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제작사 쪽에서도 힘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만, JTBC 같이 종편 채널은요, 그 채널에 내가 만든 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데서는 JTBC라는 강한 채널이 갖고 있는 파워가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최강야구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JTBC에서 방영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을 가진다면, 굳이 저작권이 누구에게 우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JTBC가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공동 제작으로 계약을 했으면 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분이라기보다는 이 저작권에 대한 기여도인 건데, 처음에는 이제 50대 50이 기본인데 여기에 대해서 싸운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누구의 기여도가 더 높은지. 그래서 높은 사람이 만약에 51대 49라 그러면 그게 유지대가 되는 게 아니라 51이 다 가져버리고 49는 돈을 받는 걸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JTBC 같은 경우는 제작비를 다 대준 거고, 아이디어랑 제작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시원에서 다 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지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에 따라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중요한 건데, JTBC에서 방영할 재밌는 야구 관련 프로그램을 너네가 해줘, 내가 거기에 대한 돈 줄게 이러면 그건 내가 만든 거거든요. JTBC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해서 여기저기다가 뭐 IR도 하고 소개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줄게, 우리 쪽에서 해, 그러고 돈을 준 거라 그러면 그땐 조금 애매해질 것 같아요. 애초에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진 거니까. 이 스튜디오 C1에서는 불꽃야구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뭐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다르다고 주장은 할 수 있겠죠. 나도 원래 야구를 좋아해서 여기에 비슷한 걸 만들었다 그러면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설득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소개팅 프로그램은 많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자세히 보면 방법이랑 테마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조금 희화화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몸 좋은 사람, 돌싱인 사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메타가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최강야구에서 가장 우리가 감명 깊고 거기에 경쟁력이라고 보는 게 뭐예요? 야구 선수. 그쵸. 은퇴한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자신의 좀 떨어진 기량을 바탕으로 다시 훈련을 해가지고 기량을 어느 정도 회복해가면서 스토리를 만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럼 핵심은 은퇴한 야구 선수들을 데려다 놓는 거란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규칙도 똑같이 리그전으로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훈련하고 경기하고 이 스토리를 쌓고 이 과정을 그대로 간다 그러면 시청자가 보기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면 저작권 위반이 맞죠. 결국에는 C1이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근데 가처분 신청이 정확히 뭐예요? 가처분 신청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더 제작하지 마라, 영상 내려라 하려면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받으러 가면 법원의 판결이 내려올 때까지 최소 6개월이에요. 길면 한 2년도 걸려요. 그러면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JTBC가 이어서 이 영상 내리고 더 이상 제작하지 마라 라고 하면 2년 후가 되잖아.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컨텐츠는 충분히 쌓여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소비가 됐고 이미 종영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때 더 이상 제작하지 마라 내지는 제작한 거 내려라라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아직 여기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가라는 말이 붙는 거잖아요. 일단은 더 이상 제작하지 말라는 결정, 명령이 내려진 거죠. 그런 명령이 나오려면 법원에서 봤을 때 JTBC의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그냥 단순히 아무런 따짐이 없이 그냥 가처분에 실청하니까 바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그 대신 개연성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려면 확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처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에서 확실한 판단을 하려면 본안 판결이 되어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재판부는 개연성을 위주로 이런 개연성이 생각보다 높구나, 그러니까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
그게 있는지만 보는 거죠. 또 반대로 스튜디오 C1 쪽에서는 항고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면 항고를 하면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스튜디오 C1에서는 못 올리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결정이 내려왔잖아요. 더 이상 제작을 하면 안 되는 공권력이 발생을 했어. 근데 내가 여기서 동의를 못해. 난 이거 이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항고를 하는 거예요. 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겠죠. 근데 이 판결에서 요 가처분이 위법한 거다, 그래서 다시 거두어라 라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보통 항고 그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는 또 오래 걸리나요? 그것도 한 3, 4개월 걸려요. 한번 가처분이 되면 그것도 다시 되돌리기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변호사들 중에 실질적인 도움을 잘 주는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의뢰인한테 도움이 잘 되는 변호사들은 이런 가처분, 가압류, 가집행 같은 걸 굉장히 잘 이용해요. 왜냐면 그걸 잘 이용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승소를 하고 나서도 이미 피해가 상당 부분 쌓였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가처분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불편하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가 나기 전에 합의 보자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이 가처분이 내려진 것 때문에 더 이상 제작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뭐 몇 년씩 있어야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불꽃야구 측에서 오히려 합의를 보자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너네 베낀 거 인정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커미션도 주고, 아니면 우리랑 다른 계약을 맺고, 아니면 내가 다시 최강야구로 돌아갈 테니까 우리랑 합의를 보자, 그리고 대신 소를 취하해달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스튜디오 C1에서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당했는데 영상을 계속 올려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법원의 명령을 불복종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나올 수 있고요, 이행강제금도 나올 수 있고요, 나중에는 뭐 벌금형이 될 수도 있는데, 가처분의 범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작을 하지 말라는 건지, 올리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건지, 편집도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있는 거 다 내리라는 건지가 되게 중요한데, 단순히 제작하지 말라고 가처분이 내려왔다면 이미 제작된 것들을 올리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건 문제가 없군요. 근데 만약에 과태료를 받는 것보다 영상을 올려서 나오는 수익이 더 커서 과태료 받을 생각으로 영상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럴 수가 있긴 한 거군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불법 건축물, 불법 증축물 만들면은 똑같이 과태료도 나오고 행정처분도 나오고 이행강제금도 나오거든요. 철거하라고. 근데 그냥 그거 내고 월세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월세가 그거보다 비싸니까. 혹시 근데 이런 거는 과태료가 얼마 정도?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런 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이 되게 강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행정청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별로 심각하게 안 생각한다. 그냥 이거나 뭐 같은 메타이긴 하지만 서로 그냥 저작 활동한 거다. 그러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남이 만든 저작물을 그거를 동참했던 사람이 뒤통수를 때리고 똑같은 걸 또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피해를 줄 수 있냐, 이러면 그때는 높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번 이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사건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남의 저작권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작물이 성공하는 데는 분명히 JTBC의 힘이 셌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걸 또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든 게 합법이라는 게 만약에 판결로 내려진다면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뭐 피지컬 100에서 한 명 추가해서 피지컬 101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제 누가 고민하고 창작해서 남들이 안 했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겠어요? 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는 JTBC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스튜디오 C1에서 변호사님한테 이걸 수임을 맡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애초에 이 계약 자체가 턴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오히려 스튜디오 쪽에 기여가 훨씬 더 높아서 저작권도 이쪽에 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계약서에 그렇게 안 써 있다면 JTBC라는 대형 방송사가 우리를 상대로 맺은 불공정 계약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걸 믿고 계속 제작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나한테 더 이상 제작을 맡길 수 없다고 갑작스럽게 통지를 했으니까 이 계약을 위반한 건 오히려 JTBC가 먼저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이걸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하면, 그렇게 해더라도 저작권 위반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저희의 주장은 조금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스튜디오 C1에서 지금 일로 와야겠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불꽃야구 애청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문의를 해야 돼요? 유튜브 채널에다 커뮤니티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회사 전화번호는 오픈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의 인스타 계정이나 이런 데다가 DM 주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세 페이지 설명란에 그 상담하는 링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걸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을 조금 뭐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오히려 제가 상담을 할 때 미리 읽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또 친절하게 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